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 제1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빌려오기 전에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즉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임차인하고 계약해서 들어왔다면 그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없는 깨끗한 집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물건 사례는요, 선순위 임차인인데도요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 을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아파트인데 이게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순위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물건은 절대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단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낙찰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을 안아야 됩니다. 즉 인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안아야 된다. 즉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절대로 낙찰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소개하겠습니다. 2018 타경 1883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되겠죠. 번호는 이게가 되겠고, 매각기일은 2019년 11월 4일입니다. 매각기일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이 되겠는데요. 2019년 11월 4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요, 물건 소재지는 강동구 천호동 333의 55번지. 333의 55번지는 앞에 있는 번지수는 본번, 그리고 부번이 되겠습니다. 본번과 부번. 이 다시는 의가 되겠죠. 330-의 55번지. 1052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되겠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 건물 면적은 113.86입니다. 113.86제곱미터니까 곱하기 0.302 하게 되면은 33평, 전용 면적 33평이니까 분양 면적은 40평이 좀 넘겠네요. 대지권은 57.68,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사건 접수는 2018년 4월 1일입니다. 이 사건 접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김 씨가 되겠고, 역시 채무자 김 씨, 채권자는 이 씨가 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기일입찰. 기일입찰은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것이 기일입찰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7억 6,700인데 지금 최저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 5,13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100%짜리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니까 2,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 단위로 끊으니까 2,514만 원을 자기야 수표로 넣어야 되겠죠. 자, 1차에 보니까 2019년 4월 8일 날
7억 6,700인데 유찰. 2차에도 유찰. 3차도 유찰. 4차도 유찰. 5차도 유찰. 지금 6차가 나왔는데 2019년 11월 4일 지금 7억 6,700짜리가요. 2억 5,13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낙찰받은 사람이 없었죠? 천만 다행입니다. 이거 낙찰받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 엄청나게 하락하게 되면 최저가가 떨어지면 뭐 최저가가 뭐 1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낙찰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전혀 아닙니다. 하하. 7억 6,700인데요. 2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도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이유는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집이 경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금 받고 이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자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돼요. 업센텐스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감정은요. 2018년 4월 19일 날 했죠. 여러분 감정평가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아파트 보존 등기는 2005년 12월 27일 날 됐으니까 14년 된 아파트가 되겠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방이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건물의 감정가는 2억 3,010만 원이 되겠고 토지의 감정가는 5억 3,690만 원. 역시 토지값이 비싸지요. 현황 위치는 천호공원 서쪽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자는 지역이다. 여러분 이 지역은 천호역이니까 5호선 천호역이 있고 8호선, 5호선과 8호선이 교차되는 천호역 부근에 있습니다. 본건까지는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원거리 지하철이 소지하는 등 교통 상황은 양호하다.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가 되겠습니다.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할 정도의 도로 기반 시설을 갖추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3월 2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8년 6월 25일까지 채권자들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금을 받습니다. 세입자 5억 7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일은 2017년 11월 16일.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 없었습니다. 이 세입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하지 않았고요. 기타를 해보니까 선순위 전세권 등기, 지금 을구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가 경매를 신청했고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좀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 김 씨가 보존 등기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상에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지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는 3.16%가 되겠습니다. 원래 취득세 2.8%,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해가지고 3.16%가 되겠습니다. 자, 그 보존 등기한 이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2017년 11월 17일 날 그 이 씨가 전세권 설정 등기했습니다. 5억 7천만 원에. 2년 했어요. 2년. 2020년 2월 14일까지 존속기간이 되겠고요.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세권은 을구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강동구에서 압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압류했다는 것은 지방세를 못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네요. 강제경매. 4천만 원 강제경매 신청했고요. 그리고 전세권은 5억 7천이지요. 그리고 또 김 씨가 가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6,400만 원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서 제일 높다는 게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그런데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전세권자가 그 배당 요구하지 않았죠. 또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는 압류가 되겠습니다. 압류가 되겠어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인데 그 압류에 전세권이 있다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5억 7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낙찰받으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현황을 보니까 건설사는 주식회사 3호가 되겠고 아파트 동수는 2개 동이 되겠고요. 세대수는 총 150세대가 되겠고 사용 승인은 2005년 10월이 되겠고요. 총 주차 대수는 198대. 개별 난방이 되겠고 난방 도시가스가 되겠고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자,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이 토지, 이 아파트지만 이 토지 주소를 입력,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다음이나 네이버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하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제2종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역과 지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이니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개, 돼지, 소 이런 것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 법률은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되겠고 여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대공방어 협조구역입니다. 서울 시내에 건물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특히 사거리에는 대공방어 협조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인들이 와서 다 대공방어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천호동은 2015년 10월 15일 날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바로 법률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고요. 당연히 서울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권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강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장 설립 제한지역입니다. 여기는 2016년 11월 28일 날 수도법에 의해서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강이 가깝죠.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한강에 폐기물을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인데 여기에 관련된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하고 가깝죠. 건너편에는 광장동 워커힐이 보이죠. 워커힐 호텔이 보이는데요. 자, 이런 지역인데 이 물건은 지금 7억 6,700짜리가 2억 5,100까지 떨어졌는데도 낙찰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감정가가 7억 6,700입니다. 그런데 최저가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2억 5,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냐? 5억 7천입니다. 5억 7천. 이거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이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이죠. 배당 요구했다면 낙찰 받아도 벌써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 같은 거 낙찰 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했다면 낙찰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 안 했다면은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만약에 2억 5,100에 낙찰 받는다면은 이거 인수니까 8억 2,1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4일 날 2억 5,100짜리도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5억 7천을 내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전세권 설정자가 이 누구누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또 이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입자가 전세권을 등기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세입자가 좀 빌려준 것 같아요.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전세금은커녕 빌려준 돈까지 안 주니까 이 씨가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집행권원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라든가 지급명령 조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 경매인데, 그 전세권 등기자가, 세입자 전세권자가 집주인에게 또 추가로 돈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걸 낙찰 받으면은요, 이제 전세권 이거 안 와야 됩니다. 5억 7천만 원 안 와야 되고, 나중에 이걸 아는 상태에서 한다면 전세권, 압류, 경매, 가압류 5건을 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당 말소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해야 되겠죠. 등록면허세 얼마입니까? 6,000원이죠, 한 건당. 거기다가 지방교육세 1,200원을 20%니까 한 건당 등록면허세 7,200원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요,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이런 거 낙찰 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법원에 했다면 낙찰 받아도 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절대로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물건은 낙찰을 안 받은 건데요, 이런 물건들을 싸다고 낙찰 받아가지고 매수 신청 보증금을 손해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매 사건을 좀 풀이를 좀 해주고 원하시는 분들은 사건 번호를 올리시면 제가 고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